근데 이제 매출이 적은 기업은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정부 사업이나 융자 신청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변리사 미팅 가져서 등록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컨설팅 비즈쇼 조기열 팀장입니다. 저희 스타트업 경영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전문 집단인데요. 오늘 또 유용한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세로 대표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10년째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반적인 컨설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스타트업 컨설팅 맡고 있습니다. 변리사님도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화문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홍성훈 변리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위주로 많이 이제 자금 확보한 특허를 이용한 IP 금융이나 컨설팅, 인증받기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서 오셨는데요. 행정사님도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마이스트로 이승원 행정사입니다. 현재 저는 창업 분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와 자동화 제조 분야의 법인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가의 입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키가 굉장히 화려하세요. 저번 주에 팀장님께서 입고 오신 티에 마이만 입은 걸친 패션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번엔 저도 한번 좀 변신을 해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잔망 루피 닮으셨어요. 잔망스럽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첫 번째 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요. 매출 없이 창업을 했을 때 정부 지원금이나 창업 자금들 좀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매출 없이 받을 수 있는 무상 지원금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업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은 시제품 제작과 관련한 각 지역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원을 이제 고용하게 되면 받게 되는 고용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들도 좀 정해져 있나요? 그쵸,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에서 7천까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시제품 제작이나 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은 작게는 3천만 원에서 크게는 3억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해주네요, 굉장히. 그렇죠. 진흥원이나 창조혁신센터 이렇게 사업화가 명확한 것들이 있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용지원금 관련해서는 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만 34세 있는 인원들을 1년간 지원해주는 이제 창업한 기업들 토대로 1인 이상 되거나 5인 이상 되는 기업들에 맞게끔 만 34세 있는 그 인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지원금만 지금 있어서 그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다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고용하게 되면 이런 무상지원금도 있지만 또 세제 혜택도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세법적으로도 고용증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가 됐는데요. 다만 현재 기준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통합고용 세액공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대표님들께서 꼭 이제 유리한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이 작지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어떤 게 유리한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통합고용 세액공제 기준으로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을 고용하셨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는 1인당 1,450만 원,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1,550만 원, 그리고 그냥 청년이 아닌 일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셨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85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 950만 원이나 되는 큰 공제가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세 가지 무상지원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 자금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이제 융자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제 매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아이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대출 성격은 아무래도 매출 없이는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매출 부분이 약하다고 하면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진행해도 되고 연구소 설립이나 벤처 인증과 같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정책 자금을 진행하게 되면 좋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술력을 좀 갖추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특허가 좀 거의 필수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특허 만드는 게 어려운가 이것도 질문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진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 회사에서 신규한 아이템을 발명을 했다고 하시더라도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인 게 요새 변리사분들이 IP R&D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IP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지식재산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인데 기존에 이제 선행문헌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의 취지도 공개된 문헌을 보고 개량 발명을 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행 문헌들을 관련 문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좀 부과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그냥 베이스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변리사나 이런 연구원분들 상담을 통해 가지고 디벨로프 시켜서 특허를 등록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요새는 좀 더 쉬워졌고요. 그럼 쉽게 말해서 대표님들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특허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변리사님께서 미팅을 통해서 좀 디벨롭 해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특허가 출원에 대해서 등록이 될 때까지는 한 빠르면 3, 4개월에서 늦어지면 8개월, 10개월까지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특허 출원 상태에서도 다 가점이 되기 때문에 벤처 인증을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적은 기업은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정부 사업이나 융자 신청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변리사 미팅을 가져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기술력을 향상을 하는 지표인 특허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특허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좀 혜택들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을까요? 연구소 설립에 앞서가지고 3대장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나라에서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술력의 공적 지표가 연구소, 벤처 인증, 특허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저는 3대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연구소 설립 관련해서는 사실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만 갖춰지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관리, 유지, 세액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성과물로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을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벤처 인증 같은 경우에서도 업종이나 회사의 기술력의 수준이나 매출액에 따라서 특허 출원 단계에서도 벤처 인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적거나 초기라서 연구원분들이 셋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등록된 특허가 있어야지 벤처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리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3대장 연구소, 벤처 그리고 특허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들이 있으면 이제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뭐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자금, 대출을 좀 받는데도 용이하고 무상지원금 유리할 텐데 무상지원금 어떤 게 있죠? 무상지원금 같은 경우에 가장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가 나오기 전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은 당연히 있을 수 없고 벤처 인증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레퍼런스 중에 하나가 특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창업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부 지원금과 정책 자금 지역에 따라서도 좀 편차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정책 자금과 정부 관련된 모든 사업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평가가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기업들을 토대로 보는데 서울에서의 경쟁력과 부산에서의 경쟁력만 따지더라도 지역 편차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편차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지역 편차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고 지역별로 좀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조금 제대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역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 뭐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세종이 또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지역에 돼 있는 부분에 본사를 내고 연구소나 나머지 지사 부분들을 내게 되면 이제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정부 지원 관련된 변리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혜택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너무 좋은 팁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업하게 되면은 지방 가서 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또 수도권 외지역 좀 지방 쪽으로 내려갔을 때 사업하게 되면은 이런 무상지원금 혜택도 있지만 또 세제 혜택도 분명하게 있잖아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데요. 이미 수도권에 본사가 있던 기업들이 이전을 해도 혜택이 있고요. 창업을 준비하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거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겠죠. 일단 최초 창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요. 업종이나 청년 여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에서 개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청년은 50%,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청년분들께서는 100%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니신 분들이 최초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꼭 소재지를 어디에 할지도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정한 지역을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벗어난 지역이 김포나 파주, 양주 벗어나 있고요. 인천, 청라, 송도 이런 것도 벗어나 있어서 그런 데서 창업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꼭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 수도권 안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이 방금 이제 언급해주신 그런 지역들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시면은 받는 혜택도 굉장히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가끔 전문가들이 썼다는 블로그에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 세법마다 수도권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 특혜가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규정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파주 같은 경우 경기이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해당이 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 되거든요. 그래서 받으시려는 혜택마다 이게 요건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니면 수도권인지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꼭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원 사업 상대적인 어떤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말인즉슨 차별화가 된 기업이라고 좀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런 차별화가 된 기업이 되려면 어떤 기술력을 갖춰야 되고 그 기술력을 갖추려면 제가 생각할 때 특허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기업 성장에 있어서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 전문가이신 또 변리사님께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는 기술력을 표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업 초기서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연구소 설립하고 특허 출원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소 설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적 요건, 인적 요건만 갖춰지면은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설립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출원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허 출원하고 연구소 설립을 하고 나면은 아마도 이제 벤처 인증을 신청을 할 텐데 매출액이 조금 적게 나오거나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좀 적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특허 출원과 연구소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벤처 인증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특허를 등록받고 매출도 그동안 기간 동안 쌓으면은 벤처 인증을 자연스럽게 획득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특허도 등록되고 벤처 인증도 받고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확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서 IP 보증이나 중앙정부 융자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특허가 출원된 상태에서도 아니면 특허가 없어도 나올 수가 있어요. 보증이 나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술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술성 평가를 하거든요. 기술성 평가가 높게 나와가지고 보증액을 매출액에 나올 수 있는 한도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등록받은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허가 출원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은 특허가 등록됐을 때보다 오히려 적은 비용을 융자액을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을 받으셔가지고 사업도 확장하시고 매출액이 더 오르시면은 또 특허권을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IP 담보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셋업을 해서 다양한 인증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IP 보증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에서 IP 담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초기 사업화 자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매출 없이 어떤 정부 지원금과 정책 자금을 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에서 사실 수많은 노하우와 팁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건 3대장, 연구소와 벤처, 그리고 특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업 소재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과 세제 혜택이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준비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지 이거 먼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